여러분, 혹시 요즘 머리가 맑지 않고 이유 없이 피곤하진 않으십니까? 방금 전에 뭘 하려고 했는지 깜빡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온종일 머리가 무겁게 눌리는 느낌, 이런 증상 겪고 계시죠? 제 진료실에 72세 이 할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할머니는 지난 1년 동안 여러 병원을 다니며 검사를 받으셨대요. 뇌 MRI도 찍고 혈액 검사도 하고 심지어 치매 검사까지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모두 정상이었어요. 의사 선생님들은 나이 탓이라고 스트레스 때문이라고만 하셨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증상은 계속됐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오후만 되면 극심한 피로가 몰려왔어요. 특히 밤에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자꾸만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머리가 마치 쓰레기통처럼 꽉 막힌 것 같다고요. 여러분, 이 할머니의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시죠? 사실 이런 증상을 겪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2022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뇌졸중이 발생한 건수가 무려 11만 건이 넘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215명 꼴이에요. 특히 80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뇌졸중 발생률이 10만 명당 1,515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뭘까요? 뇌졸중이 발생한 후 1년 이내에 사망하는 비율이 20%나 됩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30.6%, 80세 이상은 35.1%가 1년 이내에 돌아가십니다. 10명 중 3명이 1년을 못 넘기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뇌졸중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벼락이 아닙니다. 그 전에 반드시 신호가 있어요. 바로 이 할머니가 겪었던 그 증상들입니다. 머리가 무겁고 깜빡깜빡하고 피곤하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은 그 느낌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 뇌 속에 있는 하수구가 막혔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는 잠자는 동안 낮에 쌓인 쓰레기를 청소합니다. 이 청소 시스템을 의학 용어로 글림파틱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하면 뇌의 하수구예요. 이 하수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치매를 일으키는 독성 단백질이 뇌 속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십니다. 병원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아요. 검사 결과가 정상이면 그냥 나이 탓이라고만 하죠. 하지만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뇌의 하수구를 여는 방법이 따로 있다는 것을요. 특히 우리 몸에는 뇌의 청소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돕는 특정 부위들이 있습니다. 그 부위들을 제대로 자극하면 막혔던 뇌의 하수구가 활짝 열리면서 쌓였던 노폐물이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맑아지고 깜빡임이 줄어들고 피로가 사라집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께 그 비밀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병원에서 절대 알려주지 않는 뇌의 하수구를 여는 방법. 하루 5분이면 충분한 간단한 방법들을 하나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잠자는 자세만 바꿔도 치매 위험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최신 연구 결과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들을 3개월 동안 실천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머리가 맑아지고 깜빡임이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고 오후에도 피곤하지 않으셨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머릿속 하수구가 뚫린 것 같다고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희망 2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이 할머니께 알려드렸던 치매 막는 마사지를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죠? 이 마사지는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뇌로 가는 혈류의 흐름을 따라서 하나씩 풀어줘야 하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로 풀어줘야 할 곳은 바로 관자놀이 주변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의 관자놀이를 손가락으로 한번 눌러보세요. 귀와 눈 사이, 조금 움푹 들어간 그 부분 말이에요. 어떠세요? 딱딱하게 뭉쳐있지 않으신가요? 이곳을 측두근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음식을 씹을 때 사용하는 근육입니다. 그런데 이 근육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이 근육 바로 밑으로 뇌로 가는 혈관이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측두근이 뭉치면 이 혈관이 눌리면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집에 있는 수도관이 눌려 있으면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죠? 똑같습니다. 뇌로 가는 혈관이 눌리면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무겁고 집중이 안 되고 편두통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검지와 중지, 약지 세 손가락을 모아서 관자놀이 부분에 대세요. 그리고 작은 원을 그리듯이 천천히 돌리면서 풀어주는 겁니다.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 총 20번만 돌려주세요. 이때 너무 세게 누르시면 안 됩니다. 살짝 아프지만 시원한 정도의 압력이 딱 좋아요. 턱관절도 함께 풀어줘야 합니다. 귀 바로 앞쪽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 할 때 움직이는 그 부분 있죠? 그곳에 손가락을 대고 입을 천천히 벌렸다 다물었다 하면서 5번만 반복해 주세요. 이것만으로도 안면 혈류가 확 달라집니다. 두 번째로 풀어줘야 할 곳은 목 옆쪽에 있는 굵은 근육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개를 오른쪽으로 한번 돌려보세요. 그러면 왼쪽 목에 굵은 줄기 같은 근육이 튀어나오죠? 이게 바로 흉쇄 유돌근입니다. 이 근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근육 바로 밑에 우리 뇌로 가는 혈류의 80%를 공급하는 경동맥이 숨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80%입니다. 뇌로 가는 피의 거의 대부분이 이 좁은 통로를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근육이 점점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많이 보시거나 고개를 숙이고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더 심해요. 근육이 굳으면 어떻게 될까요? 경동맥이 눌리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뇌는 산소 부족 상태가 되고 어지럽고 깜빡깜빡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 근육이 오랫동안 긴장하면 뇌압 조절 능력까지 떨어집니다. 우리 뇌는 일정한 압력을 유지해야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요. 경동맥이 눌리면 이 압력 조절이 안 되면서 두통과 어지럼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육을 꼭 풀어줘야 해요. 하지만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곳은 너무 세게 누르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혈압이 갑자기 떨어질 수 있거든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고개를 오른쪽으로 살짝 돌려서 왼쪽 목의 근육이 튀어나오게 하세요. 그 상태에서 엄지와 검지로 그 근육을 살살 꼬집듯이 잡는 겁니다. 잡았으면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내리세요. 귀 밑에서 시작해서 쇄골까지 5번만 쓸어내리면 됩니다. 이때 정말 부드럽게 마치 아기살을 만지듯이 해야 해요. 반대편도 똑같이 해주세요. 고개를 왼쪽으로 돌려서 오른쪽 목을 5번 쓸어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목이 시원해지면서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세 번째로 풀어줘야 할 곳은 목 깊숙한 곳에 숨어 있는 사각근입니다. 이 근육은 손으로 직접 만질 수는 없지만 스트레칭으로 풀어줄 수 있어요. 사각근이 뭉치면 어떻게 될까요? 손이 저리고 팔이 차갑고 어깨가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이 근육 사이로 팔로 가는 신경과 혈관이 지나가거든요. 근육이 뭉치면 신경과 혈관이 눌리면서 팔과 손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각근은 우리 뇌척수액의 순환에도 영향을 미쳐요. 뇌척수액이 뭐냐고요? 바로 아까 말씀드린 뇌의 하수구를 흐르는 물이에요. 이 물이 제대로 순환해야 뇌 속 쓰레기가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사각근이 뭉치면 이 순환이 막히면서 뇌 청소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스트레칭 방법은 간단합니다. 똑바로 앉아서 오른손으로 의자 끝을 잡으세요. 그 상태에서 고개를 천천히 왼쪽으로 기울이는 겁니다. 이때 귀가 어깨에 닿을 것처럼 최대한 기울여 보세요. 오른쪽 목이 쭉 늘어나는 느낌이 들죠? 그 상태로 10초만 버티세요. 반대편도 똑같이 합니다. 왼손으로 의자를 잡고 고개를 오른쪽으로 기울이고 10초 버티는 거예요. 양쪽 각각 3번씩만 반복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3가지 마사지만
하루에 한 번씩 해주셔도 뇌로 가는 혈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할머니는 이 마사지를 시작하고 일주일 만에 머리가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머리가 무겁고 깜빡깜빡 하시는 부모님이나 지인분들께 이 영상을 보내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3가지 마사지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2가지는 뇌의 하수구를 완전히 열어주는 결정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마지막 귀 마사지는 전 세계 의학계가 주목하고 있는 놀라운 방법이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4번째로 풀어줘야 할 곳은 뒷머리와 목이 만나는 경계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뒷머리를 만져보세요. 머리뼈 바로 아래, 목과 만나는 그 경계선 있죠? 그곳을 손가락으로 꾹 눌러보세요. 어떠세요? 통증이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이곳에는 후두하근이라는 작은 근육들이 모여 있습니다. 크기는 작지만 역할은 엄청나요. 이 근육들이 우리 머리를 미세하게 조절하면서 균형을 잡아주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또 스마트폰을 보면서 고개를 숙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 근육들이 딱딱하게 뭉칩니다. 후두하근이 뭉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눈이 피곤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근육과 눈을 조절하는 신경이 서로 연결돼 있거든요. 근육이 뭉치면은 눈으로 가는 신경 신호가 방해받으면서 눈이 침침하고 피로해지는 거예요. 2번째, 두통이 생깁니다. 특히 뒷머리에서 시작해서 머리 전체로 퍼지는 긴장성 두통이 대표적이에요. 이 두통 때문에 진통제를 달고 사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사실 원인은 여기 있었던 겁니다. 3번째, 뇌혈류가 떨어집니다. 후두학은 바로 옆으로 뇌로 가는 혈관이 지나가는데요. 근육이 뭉치면 이 혈관이 눌리면서 뇌로 가는 피의 양이 줄어들어요. 특히 뒷머리 쪽 뇌로 가는 혈류가 확 떨어지면서 어지럽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 겁니다. 마사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양손의 엄지를 뒷머리 중앙에서 시작해서 바깥쪽으로 천천히 이동하면서 눌러주세요. 머리뼈 바로 아래 부분을 따라서 꾹꾹 눌러주는 거예요. 한번 누를 때마다 5초 정도 압력을 유지하세요. 좌우로 각각 5군데씩 총 10군데를 눌러주면 됩니다. 이때 압력은 조금 세게 해도 괜찮아요. 아프지만 시원한 정도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뒷머리가 뻥 뚫리는 느낌이 들면서 눈이 확 밝아질 거예요. 자, 이제 5번째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핵심입니다. 바로 귀를 자극하는 마사지인데요. 이것만 제대로 해도 여러분의 자율신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귀의 이갑개라는 부위를 자극해 주세요. 이갑개가 어디냐고요? 귀 입구, 바로 앞쪽에 튀어나온 작은 돌기 있죠? 그 부분이에요. 이곳에는 미주신경이라는 아주 중요한 신경이 지나갑니다. 미주신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 몸에서 이완 신호를 보내는 부교감 신경을 담당하는 신경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귀 부분이 우리 몸 전체에서 피부 표면으로 미주신경을 직접 자극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귀만 제대로 만져줘도 우리 몸의 긴장이 풀리고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뇌의 청소 시스템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해외 병원에서는 우울증이나 뇌전증 환자들에게 미주신경 자극 치료를 하는데요. 수술로 기계를 몸에 넣어서 미주신경을 자극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요. 귀만 만져주면 되거든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5군데를 순서대로 자극해야 합니다. 첫 번째, 귀 윗부분을 잡고 위로 천천히 당겨주세요. 5초 동안 당기고 놓고 다시 5초 동안 당기고 총 5번 반복합니다. 2번째, 귀 바깥쪽을 잡고 바깥으로 당겨주세요. 역시 5초씩 5번 반복이에요. 3번째, 귀 아래쪽 귓볼을 잡고 아래로 당겨주세요. 5초씩 5번입니다. 4번째, 귀 전체를 손바닥으로 감싸고 뒤로 돌리듯이 마사지 해주세요.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 돌려줍니다. 5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귀 입구 바로 앞쪽에 튀어나온 돌기,
그 이갑가의 부분을 검지로 꾹 눌러주세요. 안쪽을 향해서 꾹꾹 누르는 겁니다. 10번만 눌러주면 돼요. 이 5가지를 다 하는데 2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2분이 여러분의 자율신경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특히 잠들기 전에 이 귀 마사지를 해주시면 잠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미주신경이 자극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우리 몸이 이완 모드로 들어가요. 심장 박동이 천천히 안정되고 혈압이 내려가고 호흡이 깊어지면서 깊은 잠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야 뇌의 청소 시스템인 글림파틱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뇌 속 쓰레기가 빠져나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마사지를 열심히 해도 잠자는 자세가 잘못됐으면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뇌의 청소 시스템은 자는 자세에 따라서 효율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오늘 밤부터 무조건 왼쪽으로 누워서 주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놀라워요. 똑바로 누워서 자거나 오른쪽으로 누워서 자는 것보다 왼쪽으로 누워서 잘 때 글림파틱 시스템이 가장 활발하게 작동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뇌의 구조와 중력 때문이에요. 왼쪽으로 누우면 뇌척수액이 중력을 따라서 가장 효율적으로 흐르면서 뇌 속 노폐물을 쓸어 담아요. 특히 치매를 일으키는 독성 단백질인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이 이때 빠져나갑니다. 반대로 오른쪽으로 누워서 자면 어떻게 될까요? 목 주변 정맥과 림프가 눌리면서 뇌에서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통로가 좁아져요. 그러면 밤새도록 뇌 청소가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자면 그 차이가 엄청나게 커지겠죠? 물론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평생 오른쪽으로 자던 분들이 갑자기 왼쪽으로 자려면 불편하실 거예요. 그럴 때는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우세요. 그러면 훨씬 편하게 왼쪽으로 주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열심히 뛰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오히려 가볍게 걷는 게 뇌 건강에는 훨씬 좋습니다.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만 걸으세요. 숨이 차지 않고 땀이 조금만 날 정도의 속도로 30분만 걸으면 됩니다. 이걸 의학 용어로 존투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자율신경을 회복시키는 최고의 운동이에요. 왜 가벼운 걷기가 좋을까요? 너무 격렬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흥분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돼요. 그러면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지는 겁니다. 반대로 가볍게 걷기만 해도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몸과 마음이 이완되고 뇌의 청소 시스템도 더 잘 작동해요. 일주일에 딱 3번만 걸어보세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하루 걸러 한 번씩 30분만 걸으면 됩니다. 그러면 뇌혈류가 개선되고 자율신경이 안정되고 치매 위험이 확 떨어집니다. 오늘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죠? 그렇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래야 앞으로 제가 올리는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5가지 마사지와 수면 자세, 그리고 운동법까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루 일과에 녹여낼지 막막하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 할머니께 알려드렸던 바로 그 일과표를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딱 5분만 투자하세요. 침대에서 일어나서 세수하기 전에 거울 앞에 서세요. 그리고 관자놀이 마사지부터 시작합니다. 관자놀이 20번 돌리고 턱관절 5번 움직이고 목 옆 근육 양쪽 각각 5번 쓸어내리고 목 스트레칭 양쪽 3번씩 뒷머리 10군데 꾹꾹 누르기 여기까지만 하면 딱 5분입니다. 이 5분이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아침에 이 마사지를 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확 늘어나면서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이 올라갑니다. 이 할머니는 이 아침 마사지를 시작하고 나서 오전 시간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셨어요. 저녁에는 잠들기 30분 전에 귀 마사지를 해주세요.
침대에 누워서 해도 되고 소파에 앉아서 해도 됩니다. 귀 5군데를 순서대로 자극하는데 딱 2분이면 충분해요. 위로 당기고 바깥으로 당기고 아래로 당기고 돌리고 이갑게 꾹꾹 누르기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이 귀 마사지를 하고 나면 몸이 스르르 이완되면서 잠이 솔솔 올 거예요. 그 상태에서 왼쪽으로 누워서 주무시면 됩니다. 다리 사이에 베개 하나 끼우시고요. 이렇게 자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정말 개운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3번,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하루 걸러 한 번씩 30분만 가볍게 걸으세요. 아침 식사 후에 걷는 게 가장 좋아요.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만 걸으면 됩니다. 너무 빠르게 걸으려고 하지 마세요. 천천히, 편안하게 걷는 게 핵심이에요. 이 할머니는 이 일과표를 딱 3개월 동안 지키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조금 귀찮으셨대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몸이 알아서 찾더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자동으로 거울 앞에 서서 마사지를 하게 되고 저녁에는 침대에 누우면 자연스럽게 귀를 만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받는 질문 3가지를 지금 답해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마사지 할 때 얼마나 세게 눌러야 하나요? 이거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위마다 다릅니다. 관자놀이와 뒷머리는 조금 세게 눌러도 괜찮아요. 아프지만 시원한 정도, 그 정도 압력이 딱 좋습니다. 그런데 목 옆 근육, 그러니까 흉쇄 유돌근은 절대로 세게 누르시면 안 돼요. 여기는 정말 부드럽게 마치 아기살 만지듯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밑에 경동맥이 있거든요. 너무 세게 누르면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어지럽거나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 마사지만큼은 정말 살살 해주셔야 해요. 꾹 누르는 게 아니라 쓸어내리듯이 위에서 아래로 부드럽게 훑어주는 겁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경동맥 마사지 혹시 위험하지 않나요?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경동맥은 정말 중요한 혈관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해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만 하시면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경동맥을 직접 누르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근육을 풀어주는 거예요. 근육이 풀리면 경동맥에 가해지던 압박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면서 혈류가 개선되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양쪽을 동시에 누르지 마세요. 반드시 한쪽씩 번갈아 가면서 해야 합니다. 양쪽을 동시에 누르면 뇌로 가는 혈류가 동시에 줄어들면서 위험할 수 있거든요. 혹시 마사지를 하다가 어지럽거나 속이 메스껍거나 식은땀이 나면 즉시 중단하세요. 그리고 편하게 누워서 쉬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압력이 너무 세서 그런 거니까 다음부터는 더 부드럽게 하시면 돼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미 뇌졸중이 온 사람도 이 마사지를 해도 되나요? 이건 정말 신중하게 답해야 할 질문입니다. 뇌졸중을 이미 겪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에 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뇌졸중 후에는 혈관 상태가 불안정할 수 있거든요. 특히 경동맥에 혈전이 있거나 플라크가 많이 쌓여 있는 분들은 마사지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마사지를 하다가 혈전이나 플라크가 떨어져 나가서 뇌혈관을 막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뇌졸중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아요. 혈관 상태를 확인하고 의사 선생님 허락을 받으신 후에 마사지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대신 귀 마사지와 왼쪽으로 누워 자는 건 대부분 안전해요. 이건 혈관을 직접 건드리는 게 아니라 신경을 자극하고 자세를 바꾸는 거니까요. 그래도 불안하시면 담당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시고 하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걸 하나 더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마사지로 해결 안 되는 응급 상황이 있어요. 바로 뇌졸중의 골든타임 신호입니다.
이 네 가지 증상이 나타나면 마사지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즉시 119에 전화하셔야 해요. 첫 번째, 한쪽 얼굴이 마비됩니다. 웃으라고 하면 입 한쪽만 올라가요. 두 번째, 팔에 힘이 빠집니다. 양팔을 앞으로 뻗으라고 하면 한쪽 팔이 축 떨어져요. 세 번째, 발음이 어눌해집니다. 간단한 문장도 제대로 말을 못해요. 네 번째, 갑자기 심한 두통이 옵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극심한 통증이에요.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나타나면 1분 1초가 급합니다. 즉시 119를 부르세요. 뇌졸중은 골든타임이 정말 중요해요. 3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해야 혈전 용해제를 쓸 수 있거든요. 마사지는 예방입니다. 뇌졸중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뇌혈류를 개선하고 자율신경을 안정시키고 뇌 청소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거예요. 이미 뇌졸중이 왔다면 마사지가 아니라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당장 실천하실 예정이시라면 댓글에 실천 2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다른 분들 댓글에 응원의 말씀도 한마디씩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함께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서로 격려하면서 실천하면 훨씬 더 힘이 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딱 3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목과 귀 마사지로 뇌의 하수구를 열어주세요. 아침에 5분, 저녁에 2분, 이것만으로도 뇌로 가는 혈류가 개선되고 자율신경이 안정됩니다. 특히 귀의 이갑가의 부위를 자극하는 미주신경 마사지는 여러분의 뇌 청소 시스템을 깨우는 스위치예요. 두 번째, 왼쪽으로 누워 자는 습관이 치매를 막습니다. 단 하루만 왼쪽으로 자는 게 아니라 평생의 습관으로 만드세요. 글림파틱 시스템이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자세가 바로 왼쪽으로 누운 자세입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세 번째, 가벼운 걷기가 뇌를 살립니다. 땀 흘리며 뛸 필요 없어요. 그냥 옆 사람과 대화하면서 걸을 수 있는 속도로 30분만 걸으세요. 일주일에 3번이면 충분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자율신경이 회복되고 뇌혈류가 개선됩니다. 여러분, 치매는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조금씩 쌓여온 결과예요. 뇌 속에 쓰레기가 조금씩 쌓이다가 어느 순간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예방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요. 지금 당장 거울 앞에 서서 관자놀이를 한번 돌려보세요. 그리고 오늘 밤에는 왼쪽으로 누워서 주무세요. 이게 시작이에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